근데 여기에 사진 없어요. 없어요? 여기 뭐 들어가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옷 살 때 나는 생각만 보고. 나 원래 항상 105상이 하는데 나 여기까지 보면 이게 보통 라지 사이즈가 130분 깎여놓는 거거든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가 했네요. 진짜 잘해서. 아니 아니요. 한 주방이 살고. 이게 세 없었잖아. 세 가지 있어. 그럼 낮에 내가 낮에 작은 거 너무 크면 운동이 더 너무 크면 일단은 차라리 벌써 많이 나. 이거 나머지 가보는. 너 김종 벌크쇼 못 봤어? 다시 보려는 데가? 지금 아니야? 내가 벌크쇼 다시 보여줄게. 다시 봐서. 지금보다 다음 주에 있었다고? 여러분 저희 약속한 시간이 됐어요. 네. 아마 지금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시간은 소중하니까 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처음 보신 분? 처음 보셨어요? 저 거의 매 학기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저희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하셨으면 아마 저를 보셨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학기마다 그 진행하는 어떤 컨셉이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이야기했던 거랑 대동소이한데 혹시 오늘이 세 번째다. 세 번째시군요. 세 번째.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뉴페이스와의 만남이다라는 정도의 네, 새로운 만남 경험을 하실 거고 그 외에는 사실 여러분이 들으셨던 내용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정된 2시간을 꽉 채운다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혹시 뭐 짧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다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은 뭐 금방 끝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에 들었던 내용이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뭔가 조금 더 내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질문들이 생기신다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를 같이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오늘 순서를 제가 짧게 오프닝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좀 운영을 해왔고 또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짧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저희 지금 또 취업 확정되셔서 일본으로 갈 날을 기다리고 계신 멘토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모시고 같이 Q&A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좀 빈틈이 있는 부분 저희 서울 본사에서 와주신 담당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문을 여는 시간 서론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지금 여수 캠퍼스가 다른 어떤 학교들, 기관들보다 더 좀 다채롭게 입체적으로 멘토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받으시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다른 학교랑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오늘 같은 컨셉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취업이 확정돼서 이제 출국하기 전이니까 현장 참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선배를 모시고 같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성공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은 없었는지, 나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이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배준영 선배 모르시는 분 다 아세요? 네. 지난번 멘토링 때 온라인으로 서울에 계셔가지고 여행했었거든요. 어제 일본으로 출국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도쿄에서 잠깐 연결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행정 처리할 게 엄청 많으시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해가지고 오늘 온라인 연결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보류. 그래서 벌써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났다 보니까 지난번에 배진영 선배하고 여러분 만났을 때는 네, 오늘 이야기들을 어떻게 준비했고 취업 확정까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네, 서울 광주 교육장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들으셨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 오프라인으로 듣게 되실 거고 네, 자 앞쪽으로 와주세요. 네, 그렇고 만약에 도쿄와 연결이 된다면 그 6개월 동안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취업 확정되고 나서 출국하기 전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또 지금 뭐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또 한국 공기와 또 일본 공기는 좀 다를 거니까 현장의 느낌은 어떤지 그런 현장 스케치를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선배한테 계속 좀 선택을 해가지고 해주실 수 있도록 연락을 드리고요. 제가 연수캠이 다른 학교보다 더 다채롭게 입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은 이렇게 저희가 멘토링 하면은 네,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하고는 이제 온라인으로밖에 연결이 안 되죠. 그렇게도 해드릴 거예요. 오늘 배준영 선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음 학기에도 또 현직자분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난 학기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졸업한 지 한참 되신 선배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기억을 하신다면은 오늘 좀 새로운 네, 시간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현직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또 안 와닿을 그런 부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오늘은 네, 이제 막 졸업하셔서 네, 취업 준비하시고 확정되신 가까운 선배분하고 이야기를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학기마다 컨셉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좀 더 다른 학교와 차별된 서비스를 받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뒤에 있지 마시고 앞쪽으로 와주세요. 네. 양방향 소통을 위해서 네, 마련한 자리니까 가까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일본 취업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일본으로 가시는 거 말고 일본어 잘하고 일본에 잘 적응하실 만한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이 상태로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비 지원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활용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좀 더 가치 있는 경험을 드리고 또 취업까지 안정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해왔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컨셉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 중에 우리가 그래도 좀 문이 열려 있는 네,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내 전공하고 관련되지 않으면 비자 받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경력도 있지 않으면 해외 취업 자체가 힘든데 일본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인구 절벽, 뭐 지금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또 유토리 뭐 세대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건데
학생들이 막 그렇게 진취적으로 도전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런 문화적인 흐름 속에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갈 수 있는 직장이 남는 시장이다 보니까 일본이 그래서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거기에 한국 사람들을 채용해본 기업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야근도 기존에는 열심히 했었던 지금은 많이 문화가 바뀌고 있지만 빨리빨리 문화에 한국 사람은 회사에 도움이 되거든요. 계속 채용을 하려고 하고 그런 시장 속에서 그냥 가시지 말고 그냥 가셔도 뭐 하실 수 있지만 일본에서 살아보는 거 하실 수 있지만 좀 더 역량 강화해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맞춰서 IT 직무 공부하시고 그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에서 경험하시고 돌아오시거나 또 제3국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 해왔고 잘하는 거. 그래서 매 학기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혹시 지난 학기에도 프로그램 참석하셨었어요? 오늘 처음이세요? 아, 네네. 네, 궁금한 거 질문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벌써 22년째 일본 IT 취업 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광주에는 2018년도에 와서 지금 10기째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온 선배 멘토분도 10기 12월에 수료하시는데 저희 설명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료 한두 달 전에 저희 과정 참여하신 연수생분들만을 위한 자폐어를 진행을 하고 지금 내정이 되신 분이죠. 지난 기수는 지금 초반에 좀 포기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17분이 계세요. 17분 중에 4분이 지금 하트2 후반기 자폐어 참여 중이시고 전반기 참여하셔서 13분이 취업 다 확정이 되셨어요. 자, 이게 이제 남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4학년? 한 분? 다른 분들은 3학년? 다 3학년? 네, 오신 분은? 2학년? 네. 2, 3, 4학년.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 현장 실습 사이트 한번 짧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2학년 분이 계시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이고 자, 학교 홈페이지에서 취업 쪽에 보시면은 현장 실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서울에서 있다가 광주에서 오게 된 이유는 전남대 포함한 여러 대학들, 유관기관들이 지역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게 된 거여서 전남대하고 저희가 끈이 깊죠. 그래서 학점 취득 여러분 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저희가 처음 2018년도에 시작할 때는 지원하시는 분이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점점 많아지다가 지금 저희 센터에는 학점 인정받으시면서 참여하시는 분이 7분이 계시고 이번 겨울 현장 실습에는 35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기회를 많이 드리고 싶고 더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실습 과목 참고하셔서 지금 2학년이시다라고 하시면은 3학년 2학기까지 졸업 관련된 거 다 끝내 놓으시면 마지막 4학년은 저희 과정 참여하시는 걸로
규정상으로는 일반 선택 30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과목 코드만 달리 하면은 32학점까지도 그렇게까지 필요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선학점 취득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로는 물론 다른 과기는 했는데 철학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졸업 준비는 다 하시고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이렇게 참여하셔서 학점 인정 다 채우시고 조기 졸업하신 분들. 대학을 3년 반 다니고 취업까지 연달아서 바로 시간 버리지 않고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라고 현장실습 보여드렸고 이번 동계는 벌써 수강 신청이랑 끝났거든요. 신청이. 그래서 이번 동계 참여하시는 건 어려우시겠지만 내년도 1학기 또 다시 열릴 거니까 현장실습 센터 홈페이지 가셔서 신청하시고 학점 신청하시고 이걸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이번 겨울 학기부터 여러분들께 저희가 급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사실 오셔서 일을 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배우시는 거를 하시는데 이 교육부 지침으로 대학에 하달된 교과목에 해당되는 거다 보니까 그 지침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께 저희가 1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드려야 되고 아마 학교에 현장 실습비가 더해져서 아마 지급이 되실 거예요. 그럼 완전 꿀이죠. 물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이기는 한데, 그렇게 여러분 받으시면서 하시면은 뭐 다른 알바나 생활비 걱정은 안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조건이고 3개월 저희가 급여 드리는 기간이 끝나도 이제 4학년 되시면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3개월은 저희가 드리는 급여 학교 현장실습비 받으시면서 공부하시고 끝나고 나서 넉 달째부터 또 6개월은 그럼 전체 기간이 다 되겠네요. 저희가 9개월 과정이니까 그렇게 비용 지원 받으시면서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실습 혹시 내년 1학기에 일선 많이 남아가지고 현장 실습 신청해 보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또 디테일한 부분들 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광주에 와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무래도 전공이 일본학이다 보니까 일본어 제목을 막 파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 앞선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배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일본어에 관심 갖고 들어오셔서 일본어도 중급반에서 시작하시고 그래서 착착착착 잘 진행돼서 지금 일본에 가 계신데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바빠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유 보내주셨어요. 아쉽지만 선배와의 온라인 만남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번 10기 과정 참여하셔서 취업 확정되신 선배 앞으로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같이 저희 서울본사에서 저희 과정 운영 담당 지원해 주시고 계신 최우병 대리님도 오셨거든요. 서울에서 오셨는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마이크는
짧게 제 소개 드릴게요. 저는 전남대 광주 캠퍼스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해외 진출 지원 컨설팅 담당으로 작년 3월까지 담당하다가 아쉽게도 전남대 해외 취업 지원 서비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유관 기관인 이 소프트 엔지니어 소사이어티 저희 광주 전남 해외 진출 지원 협의회 기관인데 이쪽으로 제가 넘어와서 계속 여러분 만나보고 있고 해외 진출 지원 협의회 설립위원이고 지금은 소프트 엔지니어 소사이어티 광주 DS 책임 맡고 있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영씨 먼저 소개 좀 어때? 저는 그냥 여기 지금 식기 지금 하고 있는 유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프트 엔지니어 소사이티 서울에서 하고요. 가정 운영은 한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에 가셨을 때 뭐 일본의 현황이라든지 뭐 일본 현재 뭐 IT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아니면 일본의 지금 현재 뭐 산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또 지난 학기에 들으셨던 것들 가물가물하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 저희 참여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취업 확정까지 되셨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도 작년에 4학년이었을 때 저도 이런 그 설명회 하시는 자리에 있었는데 저도 그때 설명회를 듣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 올해 초에 이제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청해서 과정에 참여했고요. 과정에 참여하고 이제 수업 듣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혹시 원래 전공이 일본어셨죠? 예. 네. 혹시 뭐 일본어 공부는 좀 어려우시지 않아요? 제가 사실 일본어 전공을 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조금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은 편이어서 예, 여기 와서 오히려 더 많이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분들도 계셔서 예, 저도 제가 졸업할 때 N2는 있었는데 그 그렇다고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JPT도 꾸준히 봐서 지금 뭐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있는 점수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790까지는 그래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뭐 아까 아시지만 배지영 선배님 그 전에 계셨던 전남대 여스캠퍼스 일본학 전공하신 분이 제가 아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역시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면접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 면접관이 딱 전공을 보면 일본 학이라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본어를 엄청 구사하기 좋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네, 이제 그래서 아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 학은 일본어 뭐 문법이나 일본어에 관련된 것보다는 조금 일본 전반적인 뭐 사회나 문화 이런 시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 설명을 이제 면접관이 하면서 일본어도 만약에 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이 아니면 어쨌든 그래서 일본어 만약에 저희 가자면 일본어 레벨 많이 해도 돼요. 그런 어쨌든 일본어를 그래서 그런 일본어를 잘 준비할 때 증거라고 할까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자기 보통은 이제 JLPT를 많이 다른 일본 회사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하는 JLPT 말고 JPT나 J
그런 걸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손에 찾아보시면 이 에런 정도면 데피트 몇 점이고 이 테스트는 뭐 얼마고 이런 사진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도 요새는 이제 일본 연예감 이런 부분도 잘 제일가 아니더라도 이게 점수를 보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그런 준비도 조금 만약 일본에 이제 취업에 좀 뜻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준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IT 아무래도 일본어하고 IT를 주로 하는 거니까요. 혹시 IT는 어떻게 공부를 처음부터 이제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T가 완전히 처음이어서 이제 초반 부분에는 정말 이제 무슨 말하는지 이해도 안 갔고요. 그래서 이제 좀 유튜브나 강의 영상 같은 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도 많이 됐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강의 영상 올라오면 이제 따라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거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과정 설명을 들으셨던 분을 이렇게 초반에 수업 듣고 프로젝트도 한다고 했고 그런 거를 알고 계신 분들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컵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 오신 분께 수업이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통 IT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저 학생인 저희는 이제 뭐 따라서 이제 코드를 따라 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뭘 같이 만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제가 따로 공부를 해서 그렇지, 수업을 굉장히 잘해주시기 때문에 딱히 뭐 복습만 잘해도 수업 IT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IT라는 분야에 지금 여러분 일본 학을 하시고 계신데 일본 가서 일하는 거에 다 어느 정도 관심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계속 좀 어필해드리고 있는 건 그냥 가시지 말고 IT 배워서 가시라. 시대 흐름에도 많고 어렵긴 하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진짜 내가 이거를 해서 될까 싶은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내가 내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들이 있긴 하지만 과연 내가 공부는 했지만 일본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런 고민 안 하셨어요? 일본 가시기로 한 결정 하실 때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미지의 거다 보니까 이제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살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은 있기는 했는데, 그리고 거기도 뭐 사람 사는 데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 되게 무던하세요. 이 같이 오신 선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들어오시면 엄청 잔소리 하거든요.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잘하는 것도 그거예요. 지금 취업이 되셨다 뿐이지 사실 회사 가서 당장 무슨 일을 줬을 때 다 해내느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자신 없습니다. 네, 그러실 수준까지는 저희가 안 해드려요. 못 해드리는 거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자원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안 해드려요. 왜냐면 회사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또 적응하고 배워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불필요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딱 1번 기업 IT 직무를 하실 수 있도록 그 채용 전형만 살짝 넘을 수 있도록만 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하지 않을 수 있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가 진짜 다르잖아요. 저희 과정이 9개월이나 되다 보니까 그 9개월의 시간을 여러분 잘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 선생님들은 무섭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경험하신 선생님 중에 이름을 딱 떠올리면은 딱 긴장이 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디 아프시거나 하면은 지각이나 조퇴 처리 같은 거 그런 거 학사 관리 도와드려요. 네, 그 정도 하지만 네, 선생님들처럼 몇 시간 동안 계속 가르쳐주고 시험 보고 그러진 않으니까 네,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허튼 시간 안 쓸 수 있게 지각하시지 않게 또 괜한 것에 또 마음 쏠려서 여기에 여기에만 집중해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 공부하면서도 또 다른데 취업 어디 좋은 데 없나 기웃기웃하고 그러면은 엄청 나도 힘들거든요. 집중도 못하고 시간 분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 제가 생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이드를 드린 게 저희 센터가 7시 반에 문을 열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8시 반에는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체크를 그때 해서 수업은 9시에 해요. 그렇다고 이제 8시 반에 딱 맞춰서 오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오시라고. 9시에 수업이니까 그 수업 잘 들을 수 있게 막 허겁지겁 도착하자마자 그 수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와서 미리 뇌를 좀 스펀지처럼 해두실 수 있게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해드리는 분 중에서 가장 그거에 맞게 해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몇 시에 일어나시죠? 저 지금은 5시에요. 아, 지금은 아니고 5시보다 더 일찍 일어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잠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제 3시, 4시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일찍 오시니까 누가 언제 오시는지 보시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일찍 일어나시는 만큼 일찍 주무시긴 하지만 그러면 생활관리,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늦게 자고 무리하고 그렇게 되면은 바이오리듬이 깨지고 또 수업도 잘 못 듣게 되고 하지만 네, 규칙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생활 관리 잘 하시고 버리는 시간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가이드를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공부할 수 있는. 예, 다른 기술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저희 기술 같은 경우는 다들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이라, 저도,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뭐 일찍 일어나기만 했지, 그냥 뭐 갈 때는 제일 먼저 가고, 솔직히 공부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만 상대적인 거니까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학점 관리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게 친구들 이렇게 도달려서 정리해서 끌고 가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웃으시는 분이 끌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끌려가시는 건가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누가 끌어주시나요? 친구들이. 네. 오시면은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다 자기 코가 속삭이는 한데 또 내가 잘하려면은 옆 사람도 같이 으쌰으쌰 해야지 그 분위기가 되니까 제 역할은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네. 그 악기수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한가운데 있어서 또 어려운 점도 있었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스킨십도 어렵고 제가 권면해드려도 온라인의 한계 때문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 앞선에는 단일 감정 때문에 또 중한 마음이 있었고 그럴 때 딱 이번 그때부터는 마음 먹고 집중하실 수 있는 그 아이예요. 개인적으로 뿌듯하고 뒤에 오신 분들 가까이 오셔도 좋고요. 혹시 몇 학년이세요? 1학년입니다. 1학년. 아, 그렇군요. 1학년분, 1학년 오셔가지고 한 번 더 말씀해드려야 되는데, 현장 실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 준비 미리미리 다 해두시고, 4학년에는 저희 과정 참여하시면, 네, 바로 이제 취업 준비하실 수 있다. 끝나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3학년 분은 이 멘토링 처음이세요? 아니면 지난 학기 오셨어요? 처음이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영상 남겨놓고 있으니까, 조교쌤 통해서 앞부분 놓친 거 이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시면은, 네,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일찍 끝내고, 바람 좀 쐬고, 네, 같이 올라가도 되지만, 그래도 자주 못 오니까, 한 학기 한 바퀴 못 오니까, 온 팀에 좀 진하게 이야기하고 가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아직 한 분당 하나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딱 여쭤보면은 툭 하고 나와주세요. 지금 여기 두 번째 계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알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네,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취업이 확정되셨어요. 어떤 기업에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서류 쓰는 거, 뭐 접 보는 거. 저희가 이제 그, 그 자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표 이제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력서를 쓰면 이제 한글로 먼저 쓰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걸 봐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일단 그거 한글로 먼저 말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괜찮다 싶으면 이제 일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일본 회사에 이력서를 쓰는 거니까. 예. 그것도 이제 선생님이 확인 다 같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또 IT 직무에 또 그거 하는 거니까 저희가 한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 그거 작성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이제 작성은 저희가 하지만 이제 뭐 컨펌을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뭐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자표 기간이 되면 이력서를 제출하고 서류가 통과되면 뭐 대면으로 면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면접을 하기도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 보실 때 분위기는 어때요? 기억에 남는 질문 같은 게 있어요? 기억에 남는 질문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본 이제 가장 많이 일본 기업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을 왜 가고 싶냐 이런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뭐 일본 문화나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뭐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항상 포켓몬이나 디지몬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좋아하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포켓몬이나 디지몬.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그 면접관분이 자기는 이제 디지몬 진화할 때 모습이 너무 좋다. 아직도 좋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질문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 연배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보다 한 30대 정도 돼 보였어요. 그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니죠. 연배가. 여러분 일본학 전공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또 일본 취업을 하신다면은 네, 일본 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될 건데 네,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것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그게 다 좋게 들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그 기업에서 면접 보는 사람한테 전달하려면은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지 혹시 피해야 되는 어떤 게 단어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와, 있고 여러분들은 일단 전공이 이쪽 분야니까 어느 정도는 먹어주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그렇죠. 일본의 문화라든지 민족성이라든지 일본 독특한 어떤 것에 내가 꽂혔다라고. 근데 그런 질문을 왜 할까요? 왜 일본으로 오냐? 왜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이라면 그 질문을 할 때, 아, 궁금하다. 네. 더 친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웃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분이라면은 그런 걱정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외국인을 저희 회사에 채용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일단 뭐 소통이나 일을 잘하는지 그런 부분이 일단은 중요하지만 열심히 같이 하게 해놨는데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쓰고 내가 그분이라면은 어, 일본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까 같이 길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염려 때문에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또 리액션을 보여주셨다고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통과가 된 거거든요. 어, 그 질문은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아, 그러면 그 면접 본 그 회사하고는 어떻게 되셨어요? 잘 안 되셨어요? 네, 잘 안 됐습니다. 아, 아쉽네요. 다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아마 지금 이런 이제 질문 답을 일본어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대략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지원했어요?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어요? 지원한 그 직무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건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성격의 장단점. 근데 지금 계신 분들 중에는 IT 관련된 질문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고, 혹시 기억에 남는 IT 관련된 질문. 없나요? 네, 크게 일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안 물어보더라고요. 거의 그냥 이력서에 적힌 거 위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력서만 조금 그럴듯하게 보이면은 면접에서 그게 조금 부풀려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닌데 들통이 나서 면접에서 이제 탈락이 되고 IT 분야 때문에 내가 감점을 얻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일본 기업이 IT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네, 제 생각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이제 IT에 관해서 이제 좀 생각난다고 하면은 IT를 왜 선택했느냐 정도만 물어보고 나머지는 거의 그렇게 실력을 생각보다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 되게 괜찮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IT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데 슬렁슬렁 해야 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일본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고 했을 때 IT에 대한 생소함 그 장벽을 좀 많이 낮춰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말씀 들어오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또 저희가 저희 자랑을 살짝 끼워넣자면은 저희 자폐학에 참여하고 있는 되게 유명한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회사들이 20년 전부터 저희 서울 본사에 있는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 잡회원은 이제 서울 담당자 일본 교육 그분이 이제 어레인지를 해주시고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쌓여서 여기 나오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한다라는 선이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아마 그쪽 부분의 질문을 디테일하게 하셨을 수 있으셨는데 네, 그런 것도 같습니다. 네. 자, 얼핏 그냥 주저리 드런드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40분이 넘었어요. 50분 가까이 되어가는데 어, 한 50분 되면은 10분 쉬고 할까요? 네, 그게 진짜. 아니면 안 쉬고 달려서 빨리 끝내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게 좋지? 회장님 누구세요, 회장님? 회장님, 네. 회장님 말씀 따를까요? 어떠세요? 예, 그러면 일단 10분 정도 쉬었다가 저희 25분에 다시 만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휴식하겠습니다. 네. 제일 가까운 데 물을 구할 수 있는 데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내려가는 거. 자, 그래? 그럼 조금이 하지만 뭐 시원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글자가 막 보이는 건데? 이걸 물어보 실습 네가 이거? 실습은 먼저. 사람이 이거 봐. 이거 아니야? 난 제가 올라갈 때 어두워.
이거는 아무 어? 정말 하고 여기 왜요? 너무 아무 이게 좋다. 여기 써놓은 거 있잖아. 있는데 사두개요? 있는데 35고라고? 하고 왜다 붙는 거야? 네이블리 거. 아, 집안하려는 수업이라고. 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그 스콘실러스 안 돼. 차라리 레이저 뭐예요? 아니, 그 사람은 쓸데 못 들어. 와, 진짜. 그럼 아, 이 사람 그거 받았어. 레이저 그거 받았어. 나 쇼트도 받았어. 안 받을 거면 그냥 그대로 써. 너는 그런 불편을 안 거야. 받으면은, 그리고 컨실러 되게 무겁게 발려가지고. 너 그만 짜증나기까지예요? 안 돼, 안 돼. 근데 수영, 거기에다 바를 거 없어. 양보를 거야? 저요? 전 안 발라요. 발라봤어요. 달라봤어. 너 시험자가 없어졌어. 저는 뭐 없으려면 발라도 되죠. 아니,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관심가 있네. 좋은 발끈거 여기 안 마셔. 또 없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쿠션을 받으시래. 아니, 뭐, 인중? 아니면 턱? 인중은 근데 심은, 인중은 근데 진짜 받 너 이거 30 넘었을까, 이제? 그러면 여기 수업이 되는데. 성공이야? 이거 뭐죠? 저희 2년. 저도 수업 2개 겹치는데, 2개 다 보고, 하나는 목 교수님 줘. 하나는 그냥, 선생님 역사? 네. 그건 해주신다 했고, 교양? 네. 그건 줄게. 내 자리가 하나는 한번 뭐, 되게, 수험 자국을 없애라는 아니, 근데, 아니, 오빠는 그 유튜버는 했다니까요. 받았다니까요. 그거 뭐지? 사망용. 같은 여과도
이제 그거는 오래 받아야 돼. 저는 진짜 너무 너무 내일도 더 근데 너무 그냥 바로 풀어서 네, 시간이 돼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 화장실 안 오신 분들도 저희 계시네. 어쨌든 약속된 시간은 됐기 때문에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 제가 아까 잠깐 옆에서 엿들었는데 이게 좀 일찍 끝나면 좋으신 분들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천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하나는 저희 IT 일본 IT 취업과정 교육과정을 거쳐서 일본에 가는 것이 어떤 꼭 내가 일본에 꼭 가야 된다, 내가 IT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조금 경력을 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로 진출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결의 그 이동이 되게 쉬운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에 들어갔어요. 모바일 사업부에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모바일 사업부에서 다른 사업부나 개발 부지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일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라쿠텐에 취업을 했어요. 처음에 라쿠텐에 들어가서 어떤 그 쇼핑몰 뭐 쉽게 얘기하고 매니저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개발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런 개발에 의한 거를 이제 제출을 회사에 해서 내 개발 부서로 이제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떤 개별 면담이나 상담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내가 어쨌든 그런 분야에 원래 관심이 있고 굉장히 가고 싶다면 미리 좀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충분히 이직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도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전에 일단 들어온 게 저희 교육과정 들어온 게 목표가 뭐였냐면 그냥 일본 취업이었어요. IT 취업은 일단 빼고 어쨌든 일본에 건너가서 취업을 한 다음에 난 여기서 실제로 다른 데로 이동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왔고 아예 처음에 저희 이제 그 과정에 들어올 때 면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취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생각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IT 취업은 별로 관심은 없어요. 근데 일본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선발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IT 그 기업을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가고 싶은 건 사실 관리직이었대요.
경영관리, 인사 쪽. 그래서 실제로 1년 정도 있다가 부서로 옮겼습니다. 인사. 물론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물론 내가 그 회사를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계획적으로 좀 했었죠. 근데 원래 관심이 있었다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당연히 뭐 그 전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당연히 그건 좋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저희 과정을 통해서 일본 IT 취업을 하는 것이 일본 또 IT 취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보다는 경력을 좀 쌓고 내가 원하는 분야를 진출하는 어떤 그런 다리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이 들어온 분야 크게 그래서 보는 크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영훈 씨처럼 일본에 가고 싶어서 오는 나는 그냥 IT 분야를 가고 싶은데 우리나라 조금 대우가 안 좋은 것 같고 일본 좀 좋아 보니까 그렇게 해서 IT 분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단순히 진짜 그냥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목표는 일본 취업을 하기 거기 때문에 그런 일본 취업에 대한 어떤 의지 같은 게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런 것만 있으면 이제 저희 과정을 수료하고 일본 회사에 가는 것 자체는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해서 터치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부터는 개인의 이제 선택에 개인의 이제 커리어에 달리고 그렇게 어떤 그런 준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웅 씨는 일본의 IT는 아예 생각을 안 해보고 있어요. 분야로 간다. 처음에.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예, 그냥 제가 있었던 건 이제 아주 이제 작은 흥미 정도 IT에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거 해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그럼 혹시 그 대학교 때 취업 준비는 혹시 언제부터 그 민원 들어가요? 저는 그냥 대학교 때 놀아가지고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졸업하고 이제 생각을 하죠. 이제 4학년 때 이제 해야지 정도 하다가 네, 졸업하고 이제 네, 맞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요. 저 때도 대학교 저도 한 3학년까지는 별로 생각이 없다가 3학년 졸업할 때 되니까 뭔가 이제 뭐 취직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사실 뭐 4학년 때 수업 준비를 해도 뭐 잘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 전에 뭐 1학년 때부터 하면 좋지만 보통은 2, 3학년 때 좀 이런 자기가 어느 커리어로 진출하고 어디로 가겠다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뭐 일본 취업 많이 생각하고 계시면 아까 그랬던 질문 왜 일본에 가고 싶은지 어떤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지 그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명확하게 딱 그게 정해져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게 어려우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일본 취업을 하시게 되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하는 점. 왜냐하면 그런 가이드를 다 드리고 아까 뭐 잠깐 들으셨고 혹시 이력서나 이런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구체적이면 안 좋은데요. 횟수는 기억 안 납니다. 몇 회 정도니까. 네. 뭐 이력서는 몇 자 정도 쓰고 그거를 옮겼을 때 뭐 일본어로 몇 자 정도 문법 교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하니까 예, 간단하게 쓰실 때 글자 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이력서는 진짜 몇 번 갈아엎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뭐 초반에 썼던 부분들이 진짜 정말 이 뭐 IT랑도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만 정말 그렇게 쓰고 다시 쓰라 하셔가지고 또 횟수도 기억 안 날 만큼 갈아엎었고요. 그리고 일본어로 바꾸는 것도 문법도 일단은 뭐 저희가 뭐 알아서 써가긴 하는데 써서 제출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체크해서 이제 부분별로 나눠서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뭐 이제 통과해서 이제 그러면 나머지 부분하고 저거 제출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한 부분은 노란색 형광펜 같은 것도 이제 워드에서 형광펜 같은 걸로 칠해서 이제 제출했는데 그런 거 점차점차 줄여나가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선생님이 한 번 교정을 했어요. 최종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력서 쓸 때 가장 큰 게 사실에 의거한 소설이죠. 저는 한 반반 거짓말도 조금 있고, 아니,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과장, 뭐, 조금 첨가하고, 절반 정도는 사실 적었던 거 같아요. 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역시 이력서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소설을 조금 쓰셔도 돼요. 사실 쓰셔도 되는데 그거를 이력서를 쓰고 나서 몇 년간 이제 서류가 통과하잖아요. 몇 년간이 보통 이력서에 기초를 해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내가 그 이력서 쓴 거에 답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뭐 국내 축구에서 저는 뭐 공격수였는데 하루에 10골 정도 넣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운동에 좀 뭐 스포질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소서 써서 내세요. 그럼 이제 면접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그런 뭐 아예 뭐 그래서 그런 뭐 증거를 보여준다든지 골 넣는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그렇게 내가 뭔가 뭐라 그러죠? 법정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무죄 판결을 위해 방어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 사실은 좀 그런 좀 가미가 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실제로 좀 면접관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좀 많이 터치를 해주시는 편.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첨언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회사한테 나를 월급 얼마, 연봉 얼마 하는 걸로 채용해줘라고 회사가 그렇게 돈을 지불해가지고 사람을 쓴다라고 했을 때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주는 돈만큼 그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근데 그 결정이 쉬운 결정이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직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두 가지잖아요. 프로세스가 서류 쓰는 거랑 면접 보는 거. 다른 거 시험도 있을 수 있고 폴리오도. 근데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서류 쓸 때도 이제 소설이 좀 들어가 된다라는 거에 저는 되게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써봤자 이 읽는 사람이 그게 전달이 안 되면 사실 말짱 빵이거든요. 쓸 때도 진짜 옥그댕이를 붙잡아서까지 저 꼭 좀 뽑아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이게 전해져야지 아 진짜 열심히 하려나 보다라는 게 그 전에 전달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담담하게 그거를 저는 하겠습니다. 써봤자 그게 얼마나 어필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사실이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쓰는 거. 잘 포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전달이 되게끔. 면접도 그렇죠. 면접도 내용상으로는 뭐 바른 자세로 어, 정석에 정답에 답변을 한다고 해도 눈빛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자세도 큰 기대기보다는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시킬 일을 할 것만 같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어떤 마음을 담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되게 공통적인 이야기 한 가지가 면접을 볼 때 진짜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라는 그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 말을 안 한대. 왜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나를 뽑아주면은 당연히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 서울 친구들이 그런가? 그 말을 그렇게 안 한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다고. 뭐 물어보면은 뭐 기술적인 답변은 곧잘 해가지고 뭐 일은 시키면 할 수는 있겠다 싶은데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즐겁게 협력해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거기에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좀 더 적극성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서류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약간의 포장, 소설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거를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다. 네. IT 분야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조금 이제 면접하고는 다르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로 IT는 일단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프로젝트를 하나 따와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페이지에 어떤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요.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내가 쇼핑몰을 이제 개발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이 뭐 해주겠죠. 뭐 나는 장난감 만드는 쇼핑몰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개발해 주세요 하고 이제 돈을 주면 이제 거기서 이제 팀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일본이나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래서 뭐 작게는 3명에서 4명, 크면 뭐 20명, 뭐 21명 이렇게 되긴 하고요. 그런 팀을 만들어서 이제 팀 프로젝트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한 가지 파트, 뭐 쇼핑몰에도 여러 가지 기타 로그인도 있고, 뭐 장난감을 뭐 골라야 되면 뭐 사이즈나 색상 고르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과정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걸 진행했고, 뭐 어떻게 뭐 개발하면서 완성했는지.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서 2번의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웹 개발 쪽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그 햄버거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요. 또 크게 그냥 이거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저희 꾸미시는 분이 정말 잘 꾸며놔가지고 네 그래서 간단하게 기능들은 로그인하는 기능이나 아니면 지도 같은 거 보는 기능, 게시판적인 기능, 이런 거 있고요. 어떤 혹시 뭐 그럼 팀원 구성은 어떻게 돼요? 뭐는 전공자는 몇 명, 뭐 IT 전공, 거. IMP 전공 몇 명? 팀은 총 3명이었고요. 그 일본어 전공자는 저 혼자였고, 두 명은 영어 전공자 1명, 그리고 또 국어 전공자 1명, 이렇게. 영어, 국어, 일본어 이렇게 한 명씩 있었고요. 네, 그리고 각각 나눠서 했다기보다는 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파트를 나누긴 했지만 결국 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한 부분도 같이 체크하다 보니까 섞이게 되더라고요. 완성해서 그렇게 햄버거 판매 사이트 완성해서 이제 저희가 이것도 평가를 하는데 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아니야. 네, 이렇게 그 팀 프로젝트 할 때,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전공자도, 맞아. 팀 프로젝트가 혹시 어느 정도 시기에 이제 있었죠? 교육 개정보다. 저희가 3월 말부터 시작했고, 저희가 첫 번째 프로젝트를 8월 말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5달 5달 만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팀 프로젝트 할 때, 처음에 이제 팀 프로젝트 한다고 이제 공지가 오잖아요. 예. 이제 조가 짜여졌어요. 그때 혹시 뭐, 그냥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예. 네. 저 같으면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공자가 IT 전공이 아닌 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예. 네. 그런 건 없으셨어요. 저도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이제 그 정도 저희가 비전공자 설치되면 이제 팀 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는 건 혹시 워킹홀리데이 가신 분 있어요? 그건 혹시 워킹홀리데이는 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대중양 선배가 지금 좀 바빠서
온라인에 접속을 못하겠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시면 좀 바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거 있죠. 출장 계산한다. 내 돈을 받아야 되니까. 계좌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집도 없죠. 외국이니까. 집을 계약한다. 거기서도 통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핸드폰도 통신사랑 연결해서 써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되게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집을 구할 때도 단순히 우리는 이제 부동산 가서 원룸 하나 구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보증금 얼마냐 해서 보증금 내면 이제 바로 계약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일본은 그게 안 되고요. 외국인은 이제 보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그러니까 내가 입사했다는 보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직접 보증서에 사인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계약이 갑니다. 그리고 계약이 바로 또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한 일본 아시겠지만 일주일 막 2주일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뭐 계좌 계산 하나 하는데 가서 일단 필요한 서류 받아오고 그 적고 다시 또 그 가서 온라인은 요새는 별로 아직도 좀 별로니까 오프라인으로 서류 다시 내고 그게 승인받는데 한 2주일 걸리고 그게 이제 계좌나 핸드폰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가시면 좀 많이 바쁘시고 그다음에 일본 뭐 방을 어쨌든 구했어요. 어쨌든.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하나 사야 돼요. 네. TV부터 시작해서 뭐 전자레인지가 필요하면 전자레인지를 사야 되고 그런 좀 총이장착 비용도 조금 들어가고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 그 연수생 졸업하신 분들이 이번에 가셨을 때 가시기 전부터 제일 많이 하는 거 이제 방 구하는 거. 그다음에 아무래도 새 거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중고 사이트 이런 데를 좀 많이 그런 걸로 좀 정책 비용을 아껴서 좀 나중에 다른 걸로 보통 이제 노는 걸로 먹는 걸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런 식으로 좀 절약을 하려고 좀 많이 혹시 뭐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본 가는 중이에요. 네. 저 이번에 노트북 하나 샀습니다. 혹시 뭐 다른 그 저기 합격 내정된 사람들은 어떤 준비하고 있는지 보셨어요? 좀 집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도 많이 알아보고 아, 있는 것 예, 그렇죠. 같아요. 일단 크게 보이는 거는 그 정도. 그렇죠. 집이랑 교통. 그래서 그 아무래도 저희 뭐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가 이제 일본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에 보통 지역이 거의 90%가 도쿄거든요. 도쿄는 아시겠지만 기피값이 좀 비싸요. 그래서 도쿄 중심부로 올수록 우리나라 똑같지만 집값이 비싸고 바깥으로 외곽으로 갈수록 싸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결정하더라고요. 외곽으로 가면 집값은 싸고 내가 좀 원하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지만 이제 회사나 혹시 다른데 뭐 현장 개발 현장으로 가는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다 또 아시겠지만 일본은 환승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잖아요.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막 좀 과장돼서 얘기하자면 한 초기 비용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새 걸로 사고 집도 제일 좋은 데로. 물론 이제 집 구할 때 그냥 구하지는 않고요. 이제 회사에서 그런 외국인이니까 주택수단 같은 걸 좀 줍니다. 회사 얘기 나왔어요. 혹시 지금 회사에서 받으려는 이제 혜택 같은 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저도 제가 사실 자세하게 확인을 안 해가지고 네, 기억나는 게 이제 기숙사랑 뭐 교통비 지금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 일단 생각나는 거. 네, 아마 그 보험 혹시 예, 보험도 있습니다. 네, 보험이 왜 하냐면 일본에서는 4대 보험,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4대 보험이 의무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으로 또 오고 그런 한국 정서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한다. 이게 일본에서는 그 나중에 이제 일본 구직 해보시도 아시겠지만 이게 어필 포인트가 돼요. 일본 회사에서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없으시면 뭐 있으세요? 아 진짜 큰 거는 괜찮아요. 처음에 네. 이쪽에 쓰는 거좀 사실은 처음 들어봐서 아 예. 예. 신경 쓰기 뭔지랑 뭘 하는지 좀 네, 학교 현장 실습을 네, 진로 취업 지원하는 학교 서비스 중에 하나고 약간 교육 과정은 시기적으로는 방학 중에 하는 거 그리고 학기 1학기에 하는 거 이렇게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방학 중에는 4주, 8주, 한 달, 두 달 정도 기간에 따라서 학점 이렇게 취득하실 수 있고 학기 중에는 짧은 건 12주에서 이제 학기 하나랑 방학 기간 포함해서 총 24주로 최대 한 학기 18학점까지 할 수 있고 요게 이제 수강하시는 과목명이에요. 수강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 뒤에 숫자를 다르게 조합하셔서 취득하시면은 32학점까지 일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사이트는 여기 제가 아까 S를 봤죠. 그리고 되시고 여기 취업 사이트 CAPD 들어가시면 네, 여기 취업 진로 포털 CAPD 들어가시면은 여기 네, 바로 여기 현장 필수 쪽으로 안 되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학생 로그인으로 제가 대학원 수료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가 있어서 같이 하면 사이트가 좀 됐고요. 또 여기 알림 보시면 지금 올 겨울에 진행할 준비 사항이 떠 있고 네, 마지막 종각 이렇게 종각하면은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 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전남대 가족회사로 학교에 저희가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그 기간이 10월경에 지난달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고 여러분들은 지난주까지 신청되시고 예, 지금 현장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15곳에서 20곳 정도 기업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골라서 현장에서 하시는 지망을 1, 2, 3지망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하신 1, 2, 3지망 순으로 저희 기관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선발을 해. 지금이 2지망, 어제까지 2지망 선발했고 3지망 선발한 시기. 그러면은 진행이고, 이 현장에서 신청만 하시면 안 되고, 수강 신청 기간에 교과목 숫자 달린 거를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 달에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유사하게 설명드리고, 또 인성교육 회사 가서 우리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설명드리고 해당되는 기간 안에 연습하실 거고요. 그 기간 안에 또 학교에서 담당 교수님이 산학협력 교수님 현장 방문 지도 점검 와주셔서 어려움은 없는지 고 여러분들이 다 끝나고 나면은 결과 보고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양식은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게 간략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좀 취득할 수 있게
어렵지 않으실 거다. 확실하게만 참여하시면 되고, 그 첨부 파일 보시면은 그 세부적인 일정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실 수 있으신데, 저희가 이번 겨울부터 교육부 지침으로 급여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75% 이상에서 하시죠. 오늘이 16일이니까 30만 선발하는 관련해서는 일단 취득하실 수 있는 점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선이 필요하신 만큼 하시면 되세요. 저희 과정이 9개월이라고 9개월 전체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원래 저희 과정은 졸업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많이 돼요. 왜냐하면 교육이 끝나기 전에 취업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일본을 넘어가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일본 비자를 받으려면은 대학 졸업 상태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졸업차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럼 또 회사도 기다려야 되고 원래는 졸업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맞으신데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기간을 짧게 해드리려고 학교에서도 학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압축시켜서 위한 특기가 있고 또 학교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학교가 취업도 잘 되고 이런 지표가 좋은 성과 지표가 있어야지 또 훌륭한 학생들이 입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 2월에 졸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12월에는 취업 상태로 되셔야지 학교 취업률에 반영이 돼요. 근데 저희 과정은 9개월이잖아요. 그냥 졸업하자마자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받고 바로 취업이 되시면은 되실 수 있는데 보통 일본 기업은 취업 확정되면은 그 다음해 4월에 입사를 해요. 아마 영훈 씨도 그렇게 하실 건데 그러면 학교 취업률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열심히 학점 인정해 주시고 하시는데 취업률 반영 안 돼서 하면 아쉬우니까 그 앞에 한 학기라도 현장 실습으로 먼저 교육을 시작하시면은 네, 실업률 반영이 모두가 좋은 그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취득에 필요하신 딱 그 학점만 신청을 하셔서 들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네. 또 여러분이 필요한 학점 만약에 9학점이야. 근데 내가 뭐 이 교육을 많이 들으니까 오랫동안 들으니까 18주를 한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왜냐하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과정 참여하시는 중간에 너무 내 스타일이어서 잠도 안 자고 막 코피 흘리고 해가지고 조기 취업이 확 돼버렸어. 그러면 중간에 끝내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 저 기간에 물려버리면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돼. 상황인데 그래서 굳이 초과하셔서 학점을 들으실 필요는 없으시다. 각자에 맞게 기간을 설정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 맨 뒤에 몇 숫자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기관의 역할을 교육부 규정에 따라 시험비를 144만 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은 드려야만 하고 근데 사실 이게 저희 입장에서 사실 큰 부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교육 참여하실 때 가부담금을 하나도 안 받거든요. 저희가 국가 사업을 따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 운영 비용만 1,350만 원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물론 석달이긴 하지만 그 기간에 해당되는 급여 비용까지 규정에 맞춰 드려야 된다는 게 사실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네, 지금 이게 계속 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일단 여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최대한 해드리는 거 그리고 저희가 사실
무조건적으로 그 사업을 확대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지 않거든요. 학교들하고의 그 협력 관계도 보고 또 상생할 수 있도록 일을 찾아가다 보니까 좀 무분별하게 막 글을 늘리고 확장하고 하지 않고 학생들의 필요를 보면서 또 학교도 이런 새로운 조건이 나타났을 때 좀 그냥 맞춰드리면서 하고 있어서 그런 실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학교의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 이렇게 또 그런 프로세스로 네, 현장 실습 신청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졸업하셔서 네, 일본에 계신 선배님 그 앞선을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면 딱 여기서 말씀을 드려. 혹시 궁금하신 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을 드리고 그 지금 일본에 계시는 배순영 씨가 죄송하다고 예, 답이 왔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직속 후배인데 좀 얼굴 붙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는데 이게 또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 게 개인적으로 그냥 뭐 주민센터 가고 은행 가고 하는 거면은 일정 밀어서 하시겠는데 아마 회사에서 담당자분이 오늘 하루에 쭉 할 수 있게 같이 인솔해서 다니시다. 아마 혼자서 하면 더 번거롭고 힘들 건데 단체로 다 해주신다 보니까 혼자만 빠지기가 힘들어요. 그런 양해 말씀 전한 거와 동시에 가서 해야 될 행정 일이 되게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혼자 하려면 더 번거로운 거를 해주신다.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지금 슬라이드 준비해 주신 게 몇 장이 있어요. 그거 설명드릴 건데 제가 지금 뭐 급여도 말씀드리고 부당도 말씀드리고 부당선도 일본에 가시면은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사업이 있어요. 그 일본에 취업했다는 걸 증명하시면 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뭐 비자 그리고 저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 사실 확인을 하거든요. 그 취업 사실 확인 까지 네,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400만 원 일본 가시면 마시고요. 네. 저희 약속한 시간이 이제 한 20분 남짓 남았어요. 시간 동안 한두 질문이면 금방 갈 시간인데 질문 있으시면 넘기시고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야 될 저 같은가요?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 설명을 끝마치고, 마지막 단계를 하겠습니다. 뭐 IT 뭐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빨리 시작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약간 좀 광고하는 것 같은데 진짜 재밌어가지고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꼭 이쪽으로 가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꼭 전공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서서 어, 저희 학교 출신은 아니세요. 지난주에 그걸 다녀왔는데 네, 그 말씀한 한창 이렇게 배우는 게 진짜 재밌다라는 게 느껴질 때는 네, 그 하시는 게임이 있으신데 그 게임보다 재밌어서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매력이 있는 거 알게 되면 하게 되면 잘 하게 되면 서비스를 내가 어떻게 제공을 할 수 있지 설명해 주신 네 영상이 한번 부탁드리면 네, 과정 설명 빠르게. 네, 아까 이거 잠깐 보셨을 때 일단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근데 아까 있잖아요. 일단 왼쪽 상단 분야고 일단 IT 분야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 인프라 분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분야는 이제 저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왼쪽에 있죠. 왼쪽에 프로그래머의 그런 가지 분야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프라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버라든지 이번에 블란입니다. 통신이라든지 속도를 이렇게 랜선 간단히 얘기하면 랜선 있는다든지 아니면 무선 그런 환경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분야로 크게 보시면 두 가지로 중에서 이제 프로그래머를 이제 양성하는 과정이고요. 그 프로그래머는 이제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웹 개발자, 모바일 개발자, 뭐 게임 개발자, AI, 보안 솔루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이제 웹 개발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웹 개발자,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중에서도 웹 개발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개발자의 업무는 이제 옆에 보시는 네이버 같은 사이트를 만든다. 쉽게 얘기하자.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에 그런 그 중간중간에 그 팀이 있고 그 팀원들이 맡는 업무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는 뭐 로그인, 너는 뭐 신문기사 그 뭐 분류하는 뭐 그런 기능이라든지 너는 이제 AI랑 접목해서 뭐 검색을 활성화를 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업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웹개발자가 같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은 이제 해외 취업 현황인데 요거는 2021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 중에 좀 추렸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네 국가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해외 취업을 많이 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보시면 일본이 1220명으로 가장 많죠. 네, 2020년 기준으로는 여기에 3배 정도 됐으니까 한 3,400명 정도 됐습니다. 일본이요. 네. 그 정도로 다른 그 국가들은 그렇게 막 그 저기 크게 뭐 증가가 감소하거나 이러진 않은데 일본이 항상 압도적이고 네, 항상 많은 분야로 좀 취업을 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IT 기계 사무 영업 적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쪽부터 순서대로 네, 많이 간 인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가 아무래도 일본에서도 압도적으로 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징은 다른 국가들은 그 비자가 뭔가 좀 그 조건이 뭔가 몇 가지가 있죠. 미국은 전공이 매칭돼요. 내가 일본학 가면 일본학과에 관련된 미국 기업에 들어가야지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컴퓨터공학이다. 그럼 그때는 이제 뭐 미국의 IT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공이 서로 매칭이 돼야 된다는 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신입 채용을 잘 안 하고 있고요. 네. 그 고급 인력을 좀 받으려는 의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인맥 채용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 EU,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죠. 아시아나 그 EU 국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는 좀 취업이 어렵다. 취업 비자가 잘 안 나온다. 뭐 그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독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는 경우는 이제 의료 IT 기계 무역인데 의료는 간호사고요. 나머지 IT 기계 무역은 보통 저희 우리나라 회사가 독일의 자회사, 지사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주재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에 취업 비자를 주게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신입보다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 좀 가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미국, 베트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경력이 있어야 돼요.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이 좀 필요한데
일본은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텐셜 채용, 아까 잠깐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좀 다르게 잠재력이 있는 사람,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좀 많이 뽑게 되고요. 네. 그래서 비자도 기술 입문 국제 비자로 아예 합쳐졌습니다. 원래는 이 비자가 이제 이공계하고 인문계하고 달리 비자가 나왔어요. 그걸 이제 합쳐버렸죠.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런 전공 따지지 않고 그런 잠재성 있는 사람을 많이 뽑자, 이런 식의 이제 비자로 만들어져서 이제 포텐셜 채용이라는 걸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올해 이게 2021년도니까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라서 좀 지금 좀 인원수가 적지만 아마 올해는 더 많을 거고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일본 내 이제 산업, IT 산업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일본은 IT 산업에서 지금 현재 그 IT 회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퇴사자가 입사자보다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인난이 이제 많아지기, 부인난, 네, 맞군요. 네. 부인난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비전공자, 특히나 외국인을 좀 채용하는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순이 우리나라랑 좀 많이 비슷하고 일본어하고 우리 한국말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유격권 국가라는 거, 그리고 한자를 많이 쓴다는 거,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 채용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의 산업을 조금 더 보시자면 저 국가별 ICT 기업당 평균 매출을 보시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우리나라가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평균 매출로 보면요. 네. 그런 정도로 생각보다 일본이 IT 산업이 생각보다 크고요. 그래서 그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이 일본의 지사를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지사가 더 많고요. 그럼 역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IT 기업으로 가서 저런 글로벌 기업의 지사로 역시 입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본사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아마존 저편에 내가 들어갔어요, 일본에요. 그 다음에 나는 아마존 본사로 가고 싶어요.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사로 가서 미국으로 가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해외 취업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다른 국가로의 이동, 그런 것도 상당히 용이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산업적인 분야 말고요, 인프라는 분야는 사실 가장 세계 1위입니다. 뭐 예를 들면 PC 보급 대수, 1인당 가정의 PC 보급 대수나 스마트폰 보급 대수, 하고 인터넷 속도, 이런 것들은 압도적으로 일본보다 1위지만 이런 실제로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에서는 일본이 아무래도 땅이나 크기나 인구로 비교했을 때도 좀 이런 매출의 비교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좌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보시면 도쿄로 다 가죠. 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못 갔지만 이 전에는 전부 이제 아까 좌표 파트 1, 2라고 하셨는데 이때는 서울표, 도쿄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울에서 좌표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 도쿄를 직접 가서 네, 좌표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조금 그 상황이 어려워서 아직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희 과정에 내년부터 들어오시면 아마 내년에는 도쿄로 한번 다시 가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좌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 다른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른 교육과정은 보통 수료하고 나서 잡매칭이 시작되지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료 중간에 수업 중간에 네. 그 저희 교육기간 중간에 이 좌표가 진행이 되고 이제 수료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매칭이 된 상태, 잡 내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네, 저희 교육과정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한 9개월을 이런 5단계 정도로 나눠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일본어를 해보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스타트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저희 과정에 들어오는 비전공자가 보통 그러니까 일본어하고 IT 쪽에 전공이 아니신 분들의 비율이 한 기수당 보통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일본어의 경력이 있으시니까 스타트가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시기에는 더 유리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각 그 교육 커리큘럼을 보면요, 이제 IT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과목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보통 우리나라도 똑같지만 일본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기술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익숙한 단어도 있을 거고요. 자바 같은 건 많이 아실 거고, 뭐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IT 교육을 배운다. 충분히 근데 저희가 이제 20년 동안 그 교육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비전공자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또 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잘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IT 교육도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어는 목표는 일단 비전공자가 그 일본 면접관이 일본어로 말하는 걸 내가 알아듣고 일본어로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정도. 그게 한 JLPT N2 정도 되거든요. 이게 비전공자 수준이고요. 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더 높은 수준을 저희가 좀 공부를 해드리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겸양표현 같은 거. 네. 겸양표현 좀 짜증나죠? 네. 그 일본 회사에서도 외국인이 전화를 잘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게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런 겸양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가셔서 전화를 받는 위치가 된다. 그럼 아 내가 일본 사람에게도 일본어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되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경험 있는 분들, 일본어 이미 수업을 하신 분들은 그 정도의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조금 같이 도와드립니다. 일본은 그래서 초급반하고 중급반 이렇게 두 반으로 나누게 돼요. 초급반은 아예 일본어 경험이 없는 사람. 그래서 50음도라고 하죠. 히라가나 가타카나부터 외우는 걸 시작합니다. 중급반은 아무래도 그보다 높은 단계에서 일본어를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과정의 큰 목표는 그겁니다. 사실 그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그 과정으로 들어오셔서 일본 이제 해외 취업에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의 현업에 가서 바로 개발 그 직을 바로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발 업무를 바로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OJT라고 아마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내부에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OJT 때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양서라고 하거든요. 설명서인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설명서인데 이게 일본 회사에서 자기네들 회사가 어떤 기술을 쓰고 있고 또 어떤 그 회사랑 이제 계약을 맺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 개발의 내용은 이런 거다 하고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의 설명서를 던져줘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과정은 그 사용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최소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그 전에 그 IT 그런 수업도 그런 것 위주로 조금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노력을 기울여 주시게 되면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다 돼 있습니다. 네, 교육 장소는 이제 광주무역회관에 있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이 추가적인 것들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제가 이제 활동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광주무역회관에서 이렇게 교육 활동을 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졸업생이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 보통 신입사원 평균 대우 수준이 320만 원에서 430만 원. 이번에 많이 받으신 분은 이제 47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4,700만 원 정도 받게 됐습니다. 이 신입사원 평균 대우 수준은 IT 분야로 따지면 그 업종별 분야로 따지면 일본에서 2위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IT 분야 신입사원 평균 대우 수준은 산업별로 얘기를 하자면 한 5위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일본이 좀 대우가 좋은 편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기사를 몇 가지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한국 개발자하고 그 일본 개발자하고 연봉이 비슷하다 아마 이런 내용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그 기본급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본은 조금 특이하게 재수당이 좀 붙습니다. 아까 잠깐 들으셨던 주택수단이나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1년에 적어도 2회 보너스가 같이 또 들어갑니다. 이 보너스는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럼 그것들을 합치게 되면 네, 우리나라보다는 당연히 대우 수준이 좀 더 좋은 편이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교통수당, 주택수당 뭐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 같은 것도 다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건 이제 워라밸 부분이에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워라밸이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 잔업수당 때문인데요. 저 잔업수당이 기본급이 2.5배인가 그래요. 시간당. 그래서 일본에서 잔업수당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본 회사들이 저 잔업수당을 지출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6시 되면 다 보내요. 잔업하지 말고 빨리 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워크라이프 그런 밸런스들은 굉장히 잘 지켜지는 편이다. 물론 IT에도 그 아마 아시겠지만 아까 그런 서버가 터지는 뭐 불나는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것도 주말에 터졌잖아요. 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IT 직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극히 일부분이고요. 그걸 통해서 잔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내 잔업수당 받게 하고 나중에 뭐 특별 휴가나 이런 것도 같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워크라이프 밸런스 굉장히 잘 맞춰지게 돼 있고요. 제가 일본에 있는 그 실제로 졸업생한테 들은 걸로는 한 1년에 많으면 이틀 정도 잔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잘 지켜지는 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그 사진들은 이제 저희 기관이 직접 이제 일본의 졸업생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직접 한 3-4번 정도 가서 방문을 해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2020년, 21년 못했지만 22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료하고 가시면 저희 뭐 저나 여기 선생님이나 다른 선배분들 보여줄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요 부분은 이제 광주 기수는 아니고 이제 서울의 기수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기도 있고 뭐 13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데요. 그 분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굉장히 다양하죠.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고 그리고 뭐 IT랑 상관없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보시면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IT 회사를 가서 IT 직종을 하는 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갈 수 있다. 보통 그래서 일본에 취업하고 한 3년 정도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기로에 서게 됩니다. 국내로 갈까? 일본에서 계속 연봉을 높여서 더 큰 기업에 갈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반은 우리나라 돌아오고요. 반은 일본에 있습니다. 보통 그런 추세로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이런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있는 것들이 그런 거고요. 좀 특이한 게 아까 그 계열사 이동이 좀 가능하다고 많이 하셨죠. 그 중에 저쪽 빅데이터 마케팅 컨텐츠 부분을 보시면 좀 특이한 분야가 있어요. SM이 있죠. SM도 개발 부서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 SM 일본 지사의 사장님이 너는 개발 말고 경영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너 그쪽으로 한번 옮겨봐. 그래서 SM 경영 분야로 옮겨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군 이동이 굉장히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원래 목표로 했던 그런 직군 이동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그 교육과정은 일본 IT 취업을 목표로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력을 쌓고 그런 원하는 분야에 이동을 하기 위한 그런 다리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하려고 했던 말은 요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발 일정 이 선발 일정은 저희 과정은 2023년 3월 그러니까 매년 원래 3월, 9월 이렇게
그 시작을 한다는 점은 미리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역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선 그 해외 취업에 좀 의지가 있는 분을 좀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 서류 전형, 면접 전형이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사항은 저기 홈페이지에 혹은 저기 전화번호 났죠? 네. 혹은 저기 배너 보시면 QR코드 있는데요. 그 QR코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과정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정 혜택은 아까도 역시 보셨겠지만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K모무스쿨 과정이라서 전액 그 국비 무료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광주가 아니고 여수나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거주자 입학 시 주택보증금, 그러니까 저희 이 K모스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수업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목표에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 광주 지역 외에 사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오프라인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뭐 근처에 좀 사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주택보증금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외에 뭐 교재나 실습용 노트북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과정은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또 월 28만 5천원으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월 50만 원이고요. 월 50만 원 6개월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국민취업지원제도랑 저희 그 과정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받기 위해서는 이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과정입니다. 저희 과정은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50만 원씩 6개월간 또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설명으로 네, 지금 이제 슬라이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돼서 질문이 네네네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저희가 그 모집을 시작을 할 거예요. 네, 1월부터 바로 저희 쪽 홈페이지로 작성을 해주시면 지원서 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 일정이 뭐 궁금하시면 저 QR코드 한번 찍어주셔서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QR에 찍어서 남겨주시면 꼭 보내드릴까요? 꼭 남겨주시고 책 한 권 드리려고 하거든요. 4학년 선배한테 드리고 네. 네, 다음에 올 때는 네, 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달려주셔서 저희도 좋고 여러분들도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실시하는 학생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